안녕하십니까. 호텔 인적 자원 관리론 수업을 맡은 김호성 교수입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제8장 호텔 임금 관리 제3절 임금 체계 및 이제 제4절 임금 형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절 임금 체계는 일정한 임금 총액을 어떠한 방식에 의해 구성원 개개인에게 공정하게 지급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단 PPT를 보시면은 이렇게 임금에서 기준임금, 기준외 임금, 그리고 상여금, 그리고 기준임금 안에서는 이제 기본임금, 그리고 제수당, 그리고 이제 기본임금 또 안에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자격급, 그리고 제수당 안에서는 직무급, 생활급, 이제 상여급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기준내 임금에서는 이제 초과 근무수당, 그리고 임시 작업수당, 그리고 특수 근무수당, 그리고 이제 상여금이 있죠. 그 임금 체계에서 이제 기준임금은 정상적인 작업 조건 하에서 노동되는 근로자의 정상적인 노동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임금 체계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며, 기준임금은 단지 금액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퇴직금 등 복리후생면에서 이르기까지 이제 기준임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의 임금이란 이제 부가급의 형태로 근로자의 정상적 노동 위해에 대해 지급되며 수당과 상여금 등을 들 수 있으며, 수당은 초과 노동임금과 특수노동임금, 특수근무임금 등으로 구별되어 나누어집니다. 상여금이란 이제 일정 기간에 걸친 기업의 성과에 대한 공헌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시적인 급여입니다. 말 그대로 보너스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분에게 이제 좀 생소한 말이 나오죠. 임금 체계 종류를 보시면 이제 연공급하고 직무급이 이제, 그리고 직능급, 그리고 자격급, 이제 요렇게 나오는데요. 아까 앞에 이제 PPT에서도 제가 간략하게 요런 형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연공급이란 이제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인적 요소 기준에 대표하는 이제 임금 형태로서 이를 속임금이라고 합니다. 이제 연공급 말 그대로 개개인의 학력, 그리고 자격, 연령 등을 감안하여 이제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이며, 이 유형에는 근속 연수에 따라서 기준 임금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대표적인 게 공무원이죠. 공무원들은 호봉수가 이런 연공급에 미치는 영향이죠.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직무급이란 이제 직무의 중요성과 곤란도 등에 따라서 직무의 질과 양에 대한 이제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이제 동일 직무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사고방식에 입각한 것으로, 직무와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에 이제 선행되는 이제 기준이 되죠. 그리고 직능급을 보시면은, 직능급이란 이제 직능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이제 직무 내의 요소를 적용한 연공급이란 의미에서 직무급과 이제 연공급의 혼합 형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직무급이란 이제 직무의 중요성과 직무의 역할에 따라 직무의 질과 양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여기서 임금을
이제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연공급이란 말 그대로 이제 개개인의 학력, 그리고 자격, 연령 등을 감안해서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인데, 이거 두 개를 뭐 하이브리드로 섞어서 이렇게 임금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 직능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급이란 이제 직능급과 마찬가지로 연공급과 직무급의 절충형으로서 이제 직원에게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그 요건에 충족했을 때, 그 맞게끔 자격증을 땄으면, 그 자격증에 딴 거에 맞게끔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예전에는 호텔에서 총지배인이 뭐 예를 들면 자격증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총지배인이 있어야 뭐 특급 호텔 같은 경우에 뭐 호텔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예전에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했죠. 뭐 또한 이제 지배인 자격증.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름은 다 바뀌었죠. 그리고 총지배인 시험 같으면 호텔 경영사, 그리고 이제 뭐 지배인 같은 이제 이름들은 호텔, 뭐 요거는 제가 찾아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요 오래돼서, 예. 제 4절 이제 임금의 형태를 보시면, 이제 임금 형태란 이제 임금을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임금의 형태는 직원들의 근무 의욕이나 이제 성과의 향상에 직접 관련이 있고, 이를 잘 관리함으로써 직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임금의 형태 안에서는 시간급제는, 그리고 성과급제, 그리고 이제 연봉제, 그리고 이제 요렇게 크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이제 시간급제란 이제 수행한 작업의 양과 질에는 관계없이 단순히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 대표적인 게 요새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간제죠. 몇 시간, 몇 시간, 이렇게 하고. 거의 시간제로 가면 정규직이라고는 볼 수 없죠. 요 뒤에 배울 뭐 복리후생과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에서 그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급제란 이제 근로자의 작업에 대해 노력 및 능률의 정도를 고려하고 높은 능률의 근로자에게 높은 고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임금의 형태입니다. 말 그대로 성과를 많이 내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뭐 이런 걸 쪽으로 해서 맞춰서 급여를 많이 주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연봉제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IMF 어, 및 이제 경제의 구조에 따라 이제 연봉제의 도입이 시작되었죠. 연봉제는 매년 회사와 본인의 연봉에 대해서 개별 협상을 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매월 어, 이제 예를 들면 연봉이니까 그 원래 연봉은 뭐 몇천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계약을 하지만 거기서 12분의 1로 나눠서 지급받는 임금의 형태를 말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국내 조직들이 연공 서열에 의한 임금 지급 형태를 유지하고 이제 있는데, 현재 한국에 도입되어 있는 연봉제는 기존의 연공급제의 능력급을 도입한 형태를 취하고 있죠. 많이 섞여 있죠. 어, 원래는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IMF 때 이게 이제 연봉제가 도입이 됐는데, 사실은 연봉제보다 호봉제였죠. 호봉이 높아지면 올라가는, 아까 말씀드린 요 앞에 보면 이제 연공급의 거의 연공급의 형태였죠. 근데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봉제로 거의 이제 대다수의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죠. 연봉제는 매년
장점이라고 보시면은 이제 매년 임금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과를 좀 뚜렷하게 내고 그리고 내가 뭐 실적이 좋거나 했을 때 내년에 뭐 연봉 협상을 할 때는 서로 간에 나는 이 정도 일을 하였고 했으니까 회사가 필요한 만큼의 더 일을 했으니까 임금을 더 높게 주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단점은 회사에서 성과가 안 나오니 너는 임금을 동결하겠다. 아니면 최저임금 무조건 올라가니까 그게 올라가는 거 준해서 여기서 동결을 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급의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점을 보시면은 근로자에게 합리성과 이제 공평감을 주죠. 그리고 자금 능률을 크게 자극할 수 있고 따라서 생산성 제고, 원가 절감, 근로자의 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습니다. 직접 노무비가 일정하므로 회사 측에서는 원가 계산이 용이합니다. 말 그대로 성과를 어느 정도 내면 여기에 따른 이제 인센티브를 보장한다. 라는 게 성과급의 장점이겠죠. 성과급의 단점은 정확한 자금량의 측정이 어렵죠. 도대체 보통 예를 들면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물량 같은 것들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지만 이제 서비스직 같은 경우에서는 어 그러니까 감정노동 거의 감정노동에다가 어떻게 하면 뭐 이런 건데 정확한 얼마만큼 동일한 시간에 얼마만큼 일의 강도를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가 수입 증대를 위해 무리한 근무를 할 경우에 심신의 과로를 가져오기 쉽죠. 그러니까 뭐 돈을 성과급을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블랙기업이라서 남아서 짜게 시키면서 일을 혹사시키는데 반대로 본인 스스로가 나는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무리하게 일하면 이제 예를 들면 쓰러지고 뭐 이러면 또 악영향을 가져오겠죠.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임금액이 확정적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수입이 불안정하며 미숙년자와 이제 나이 어린 어, 근로자랑 또 나이가 많은 근로자에게는 좀 불리하죠. 성과급이. 예를 들면 어린 사람들은 미숙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기서 성과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낼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처음부터 배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은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을 안다 하더라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성과를 더 많이 낼 수 없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좀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급제의 이제 시행 조건으로서는 이제 뭐가 전제가 돼야 되지? 이거를 성과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호텔에서도 이제 성과급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지만 성과급제를 채택하고 난 다음에 경우에 뭐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 조건이란 건 이제 시행 조건으로서는 작업의 단위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오늘 하루가 뭐 예를 들면 8시간 근무인데 어떻게 해서 근무가 나고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이 정도 일을 했을 때 8시간 동안 이 정도 일을 했을 때 표준이라면 그 이상이 넘어가면 성과로 인정할 할 것이라는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프론트 데스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예약 손님을 어느 정도 일에 받았다. 예약도 있을 거고 뭐 이제 워크인 손님도 있을 거고 뭐 했을 때 오늘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인원수 정도의 객실률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가 그 객실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넘어갔을 때 객실 뭐 예를 들면 판매량이 넘어갔을 때에 대한 거기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측정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근로자의 노력과 자금량과의 관계가 이제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질이 일정하여야 되고요. 그 직무의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내가 말했던 거와 좀 비슷한 맥락이죠. 그리고 사전에 작업당 단위 노무비가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요렇게 했을 때에 뭐 최저 예를 들면 그냥 요 정도 했을 때 기본 임금이 나가면 그 이상 넘어가면 성과급으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각 근로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누구는 뭐 이렇게 안 했는데 자기가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이렇게 성과급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성과급을 많이 받고 있다. 란다면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이 어긋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임금의 형태인 연봉제의 전제 조건을 보시면 모든 직원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임금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 형성이 중요하죠. 그리고 성과의 평가가 애매한 연공 서열 위주의 조직보다는 성과 위주의 팀제 조직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투명 경영을 위해 경영 자료를 공개하고 어, 투명 경영을 위해 이제 경영 자료를 공개하고 노사 간에 합의된 경영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직무 분석을 통해 각각의 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독립되어야 하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누구나 납득할 만한 평가 제도가 확립되어야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연봉제 적용 대상자를 잘 선정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원래 연봉제가 처음부터는 이제 밑에 직원들한테는 도입이 안 됐죠. 예전에도 그렇고 보통 이제 체험행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전문 경영인 사장님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그냥 전문 경영인으로 앉아 있는 사장님들이 있죠. 그분들이 처음에 예를 들면 이렇게 연봉제를 받고 지금도 그렇죠. 일 잘하고 능력이 있는 사장을 모시고 오면서 그 분야에 연봉제로 주죠. 뭐 예를 들면 뭐 소프트웨어 쪽에 뭐 잘하시는 분이다. 연봉 몇십억. 그리고 그 외에 스톡 옵션을 지급한다. 성과가 났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데리고 오죠. 그리고 간부급. 그 다음에는 간부급에서. 그 다음에 관리직. 그리고 생산직으로. 이렇게 서서히 확대 적용해야지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전부 다 연봉제로 처음부터 계약을 하면 반발이 심하고 제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겠죠. 왜? 연봉제 적응을 안 해본 분들이, 근로자들이 연봉제를 하라고 하면 상당히 뭐 괴리감이 또 들고 이거는 또 그 생산성이 비효율적입니다. 일단은 또 위에 높은 사람들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연봉제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직원까지 이렇게 연봉제로 바꿔가는 문화가 있어야 되지 않 그렇지 않으면 반발이 심해서 이게 연봉제가 크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모르겠죠 기업마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는 연봉제 추진에 대한 이제 또 도입을 하려면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사장 이제 회장이나 사장이나 실제의 그 회사의 지분을 호텔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회장이나 사장이 되겠죠. 그 사람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이제 이런 연봉제를 채택할 수 있죠. 그냥 한번 해봐. 이래가지고는 연봉제 도입이 안 됩니다. 그냥 임원급에서만 그치고 지금 통상적으로 뭐 하고 있는 게 이래 작은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임원들급만 이제 연봉제죠. 네가 성과를 못 냈으니까 뭐 나가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것은 동결이다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직원들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뭐 당연히 우리는 월급 얼마 받지 않는데 여기서 성과를 더 내라고 하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경영자가 어떻게 연봉제를 추진하면서 그 안에 성과급을 어떻게 도입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 또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연봉제의 장점을 보시면 이제 능력주의, 실력주의로 직원의 동기부여, 그리고 과감한 인재 채용이 쉽고 그리고 처우의 유연성 발휘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의 경영 감각을 이제 배양시킬 수 있죠. 말 그대로 내가 이 정도 해갖고 우리 회사 지금 매출액이 얼마인데 내가 좀 더 여기서 해가지고 내 업무량이 이렇게 해서 성과가 나면 당연히 내 월급이 올라가겠지 라고 계산하면 직원들이 마인드가 다 경영적으로 자리가 잡죠. 어, 올해 매출이 얼마다. 그럼 모르고 일하시는 분도 제법 많아요. 회사 매출이 얼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지금 부서에서 예를 들면 뭐 프론트 부서에서 객실 부서에서 얼마만큼 수익을 내고 있고 만약 예를 들면 식음료 부서에서는 얼마만큼 수익을 내고 있는지 밑에 직원들은 모르죠. 중간 관리자들은 알겠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밑에 직원들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경영 감각이 이제 같이 직원들까지 같이 배양되겠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 관리가 이제 사업자 측에서는 용이하죠. 그리고 상사와 부하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연봉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업적 성취에 대한 그 긴장 부여로 성과 지향적 조직이 구축됩니다. 말 그대로 와 우리 팀에서 실적을 많이 내야 우리 팀이 어, 성과급을 많이 받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이 구축이 되겠죠. 그리고 임금 체계 단순화가 되죠. 이 무슨 말이냐면 기본급은 이제 연봉제에서 뭐 성과금을 끼워서 이렇게 가는 구조는 기본급은 그리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성과급이 확실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 체계 자체가 단순해지겠죠. 성과 나는 데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 회계를 하다 보면 재무제표란 걸 꾸미지 않습니까? 기업에. 그러면 임금은 4대 보험이 들어가고 뭐하고 이러면 복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뭐 계산해가지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300이라도 200만 원을 기본급으로 깔고 그리고 100만 원을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하게 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내는 절세죠. 이런 것들은 다음에 뭐 혹시 회계 쪽으로 제가 강의할 일이 있으면 아니면 시간이 좀 남으면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연봉제의 장점 보시면은 뭐 7,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누구한테 장점이냐면 사용자 측입니다. 나중에 사용자가 있고 노동자가 있죠. 사용자는 즉 사측입니다. 그 회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쪽에서 의 이득이 많다라는 소리죠. 그 뒤에도 또 나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연초 인건비 확정에 따른 효율적 예산 관리. 얼마가 예산을 잡아놓고 시작하는 거죠. 성과를 어느 정도 냈을 때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그리고 실제 기본급은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서 플러스를 시키면 되는 거고 거기서 인센티브로 지급하게 돼버리면 4대 보험에서 300에 4대 보험 내는 거랑 200에 4대 보험 내는 거랑 틀리거든요. 똑같은 300을 준다 하더라도 그 100만 원은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는 거라 차이가 나죠. 그러면 근로자도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나중에 4대 보험이 작게 들어가 버리면 퇴직금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건 다음에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한 시간이 지금 이제 동영상 강의가 있죠. 그 시간에 이제 사적 임금 형태의 이제 연봉제의 단점, 그리고 이제 복리후생,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넘어와서 복리후생의 의의,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복리후생의 기능, 그리고 이제 복리후생의 이제 법적 복리후생요 제도, 그리고 법정 복리후생요 제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을 한번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또 이번 시간에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 시간에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